네, 안녕하세요. 레디투 토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결혼정보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 역삼동이나 이런 강남에 가서 보이는데, 결혼정보회사가 건물을 통째로 지어버리는 단독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신 분들은 보셨겠죠. 결혼정보회사가 대체 어디에서 빌딩 한 채만 해도 정말 최소 2, 300억은 할 텐데 통째로 빌렸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정말 수천만 원의 임대료가 나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보유한 것 같습니다. 수백억짜리 보유한 것 같은데 정확한 팩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지막지한 그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대기업들, 이 결혼정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결혼정보회사는 왜 돈을 많이 벌까요? 많이 버나? 돈이 많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구조냐? 여러분들 결혼정보회사의 구조가 뭐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중매죠. 전통적인 이 중매를 어떻게 회사의 규모로 컴퍼니로 만든 게 바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정보회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일 하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연결해 준다. 그러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방대한 DB가 있어야 됩니다. 방대한 DB가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 이러한 방대를 DB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연결시켜 주는데요. 이때 중간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바로 결혼 매니저, 결혼 중개인, 즉 요즘에는 매니저라고 하죠. 매니저, 더 예쁜 어떤 그런 호칭이 있었는데 일단 매니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매니저 분께서 남자분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보면 광고에서 보면 막 성원 횟수가 뭐 얼마더라? 1년에 뭐 수백 쌍이 나왔다, 수천 쌍이 나왔다, 뭐 어마어마한 뭐 몇 명이 이렇게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잘 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운도 좋고 능력도 좋으신 분들이 잘 만나서 결혼을 잘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저희 레디투 토크에 오시는 분들의 상담과 사연들을 읽다 보면 여기에 속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바로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 기회 안에 결혼을 못하신 분이시죠.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한 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이렇게 상담이 와요. 상담이 오다 보면 이거를 보면 어떤 상황이냐 물어보면 이제 본인이 지금 횟수가 5번 남았다. 지금 한 5번 정도 했는데 5번 남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상담을 오시거든요. 네, 뭐 그러다가 이제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연락을 오세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횟수를 다 썼는데 끝났습니다. 네? 끝났다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었더니, 그러면 이제 결혼정보회사는 여기서 컴퍼니는 이제 끝이 났다. 그러니까 모든 할 일을 다 디엔드 종료했다는 거죠. 그럼 이걸로 끝입니까? 라고 했더니만 끝이래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서비스로 몇 번 더 만나게 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었냐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충전금 우리가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더 하려면 동전을 더 넣어야 되듯이 충전금을 또 넣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회당 대체 얼마나 되냐 했더니만 이 1회당 만남의 비용이 최소 30만원에서 조금 비싼 거는 한 70만원 사이에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횟수당 그 총 냈던 뭐 300에서 뭐 비싼 거는 1000 몇백만 원까지 한다는데 뭐 우리가 그런 로열층은 2천만 원 사이에 고액을 내는데 이거를 횟수 뭐 10번이다 20번이다 이걸 나누고 나면 1회당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 쉽지 않은 가격이긴 하죠. 물론 모든 어떤 그런 스펙들을 딱 맞추어서 성격까지 딱 맞춰서 최고로 잘 될 만한 사람을 선별해 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난 정보력과 엄청난 감과 뛰어난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하셔야 이제 성운이 완성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운이 잘 되면 좋은데 이렇게 결혼까지 꼬리 못 하신 분은 어떻게 되냐?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을 냈어요. 300만 원에서 가입을 했는데 뭐 많이 쳐서 한 20번 만났다. 그러면 근데 그 안에 안 됐다. 끝났다. 디엔드 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동안 이 회사가 한 일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들은 바로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매니저분이 아마 처음에는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전화나 카톡으로 열심히 이렇게 보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쪽 여자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 이런 생각인 것 같더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중간에서 중개인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떻게 중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잘 될 경우도 많겠지만 정말 어떤 그런 게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간 회사는 그냥 전화해주고 카톡해주고 그 두 사람이 만나게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회사에서 나가는 비용이 뭐가 있죠? 회사에서 나가는 비용은 전화비, 인건비, 그리고 뭐 임대료 정도 되겠죠. 그리고 광고비, 어마어마한 광고비, 뭐 서버비, 뭐 각종 임금이 들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고객 자체가 느끼는 서비스에는 직접적인 서비스가 없죠. 뭐 대관료 또는 뭐 식사를 해준다든가 뭐 호텔을 잡아준다든가 뭐 이런 건 안 해주잖아. 결국에는 그냥 말만 있는 거죠. 그냥 그 중개 역할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낸 사람이 몇 명이냐? 한 뭐 1000명 정도, 100명만 잡을게요. 조금 잡아서 100명 된다. 그럼 얼마죠? 3억이에요. 3억인데 여기에서 뭐 잘됐든 못했든 간에 다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3억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화비밖에 없다. 그러면 대부분 돈이 물론 뭐 각종 회사 비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빼고라도 돈이 많이 남겠죠. 딱 단순 계산해도 돈이 많이 남는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정보회사가 단기간에 빌딩을 산지 뭐 임대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거대한 빌딩을 통째로 쓰더라.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게 자 여기에서 제가 약간의 비판을 하자면 비판이 아니라 현실이죠.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빠르고 쉽게 만나기 위해서 이제 결혼정보회사를 가는데 그 남자의 또는 그 여자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실수와 대화력과 어떤 소개팅 능력에 부족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매니저분들이나 이 회사에서 그 사람 각각의 개개인에게 와서 그것까지 코칭을 할 수 있느냐?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 중개사가 아닌가? 중개인인가?
이 매니저분들이 받는 연봉 체제가, 연봉이나 이런 보너스, 월급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적은 횟수 안에 성혼을 빨리 시킬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번 만날 거 2번 만에 만나서 결혼 딱 해버리면 나머지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다 남는 거예요. 300이든 500이든 간에. 이렇게 빨리 돈을 단기간에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 결혼정보회사의 중개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들어가 보진 않아서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 멀리서 지켜보기에는 그런 것 같더라. 어쨌든 돈이 많이 남더라.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하면 돈을 버는 구조더라.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정말 어떤 그런 대화와 말을 잘 못하고 뭐 어떤 실수나 어떤 여자분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남자다, 약간의 썸 프로브럼이 있다, 이런 남자다 라면 아무리 많은 횟수를 만난들 성혼이 될까요? 정말 재미없고 정말 능력도 보통이고 정말 보통인데 매력이 없는 남자라면 성혼이 횟수를 10번을 준들 20번을 준들 되겠냐 이 말입니다. 결국 이 횟수는 날아갈 확률이 높다, 날릴 확률이 높다, 이거란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냐. 무책임하다. 처음에는 이제 막 다 될 것처럼 하다가 결과적으로 안 됐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뭐 서비스 몇 번 만나게 해줬다. 근데 안 됐다. 돈을 더 내라. 이렇게 하고 나면 끝나버리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300만 원 냈는데 200만 원 냈는데, 또는 뭐 더 저렴한 것도 많아요. 뭐 혼자서 이렇게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셀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는 상대방 여자 쪽에서 서로 간에 오케이 떨어졌을 때는 뭐 1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 메이저 결혼의 주호나 뭐 노무성 아저씨의 어떤 노무성인가 노사연 모르겠다, 이무성인, 하여튼 그 거대 기업들이 엄청난 광고를 때리고 있는데 이것만 보고 덥석 돈을 냈다 하더라도 책임은 져주지 않는다, 이걸 아는 거죠. 결국 횟수만 채우면 끝난다. 네, 이것이 바로 결혼정보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일단 나가는 돈이 크게 없다. 뭐 광고비 뭐 이런 거밖에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인 소비자인 여러분, 30대 남자분들이라면 내가 30대 남자인데 결혼이 좀 급해서 한다. 본인이 정말 대화 능력이나 어떠한 그런 센스가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결혼정보회사는 여러분께 시간과 어떤 그런 것들을 아껴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그런 능력이 없고 연애 경험이 매우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렇게 가입을 해버리면 돈을 날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 레디토 토크에서 열심히 배우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방송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디토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